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10주년을 얼마 전에 보내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우연히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는데 저의 웃는 모습이 예쁘다면서 매일같이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배도 많이 나오고 탈모까지 있던 5살 터울이었던지라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지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면서 털털한 모습에 어느 순간 매력을 느끼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었던지라 평생을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콩깍지가 단단히 써져 있던 때였죠. 몸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점이며 결혼 후에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역시도 친절하고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지라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집안이 가난하여 혼수를 장만할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괜찮다며 합가에 지내는 동안 분가에 들어갈 돈을 모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사업을 했던 덕분인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남편에게서나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배려가 너무 고마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헌신적인 남편에 배려해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언제까지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던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행복한 생활은 급격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아무리 임신을 해도 그렇지, 당신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미안, 내가 나서야 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냅둬라. 애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켰다가 무슨 악덕 시무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아픈 몸으로 일하다가 죽을 테니 그냥 쉬게 내버려 두란 말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임신할 때만 해도 뭐든지 다 편하게 말씀하라 하시더니. 그것도 어지간해야 내가 얘기를 들어주든지 하지. 너처럼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도 안 나가는 애 얘기를 들어주게 생겼니? 육아휴직 핑계댈 생각은 하지도 마. 이건 뭐 아픈 엄마보다도 더 골골대고 있으니 아주 꼴보기가 싫어 죽겠어. 내가 속이 터져서 원. 난 앞으로 설거지 거먹어 못하겠으니까 집안일 이제 네가 다 해라. 그동안 참아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아픈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요양보호사 며느리 두고 오히려 간병받아야 할 시어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니? 엄마 말 똑똑히 들었지? 그동안 충분히 참아줬으니까 당신이 이제 일 도맡아서 해. 아픈 엄마 내버려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럼 당신은? 당신이 제일 멀쩡한데 집에서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원래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닌 거 몰라? 엄마랑 나랑 그간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못 참아주겠으니까 각오하라고. 결혼 전에만 하더라도 세상 다정다감하던 남편의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임신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자 돌변한 모습을 보였죠. 친정엄마와 얘기를 해보니 아무래도 제가 임신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시더군요. 저 또한 남편이 그렇게 했을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할 수야 있겠지만 곧 낳게 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혼자서 기를 수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수모와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게 충격적인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여자와 만나 살림을 차린 적이 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아들을 출산한 이후 출생신고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필요해서 출력했던 혼인관계 증명서에 떡하니 이혼한 경력이 나와 있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미 결혼 다녀와 놓고 어떻게 사람이 처음 결혼하는 척 날 속일 수가 있냐고. 난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따지고 싶은가 본데 생각 잘하는 게 좋을걸. 당신이 이제 아이도 낳았겠다. 앞으로 애도 길러야 할 텐데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게? 당신 무슨 디자인 회사 일인가 계속해봐야
얼마 벌이도 안 될 텐데. 내가 벌어다 주는 돈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냥 주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나는 계속 일할 거고 당신이라는 사람이랑 어떻게든 이혼하고 말 거야. 엄마가 그래도 애 돌봐주는 거 조금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 애 혼자 길렀다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면 너도 좋을 거 없지 않아? 그런 실리며 계산 같은 거 따지기 이전에 당신이 날 속인 게 너무 괘씸해서 그래. 본색 숨기고 시어머니랑 마찬가지로 친절한 척, 좋은 사람인 척 굴었던 것부터 나랑 지혼인 것까지 계속 감추고 있어 놓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냐고. 우리 아빠가 남 도와주다가 속아서 사업 망하기 전에는 우리 집이 지금보다 더 부자였던 거 말했었나? 물론 속이는 놈이 나쁜 건 맞는데 속는 쪽도 당할 만해서 당하는 거야. 막말로 내 나이쯤 되고 돈도 많이 벌던 남자가 왜 결혼을 당신 만날 때까지 못하고 있었겠어? 그런 거 의심 한번 안 가지고 속은 당신도 잘못 지분이 많은 거 아닐까? 제가 따지고 들자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나중이고 뭐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제야 한풀 꺾이더니 육아나 가사에 대해서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줄 테니 기분을 풀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들더군요. 당시에 제가 가난하던 형편이었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속인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철저하게 제게 의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속은 원한은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아예 그만두게 된 저는 집안일을 비롯해 육아며 몸 불편한 시어머니의 간병이며 최선을 다했죠. 주변에서도 며느리가 복덩어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로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며 남편의 까탈스럽고 모난 부분들도 조금씩은 변화를 보여야 할 텐데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본인들에게 얽매인 신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저를 더 부려먹으려고 들고 한시도 쉴 틈이 없이 마음대로 통제하려 드는 인간들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제가 어디에 장을 보러 갔으며 덕분에 얼마를 아꼈는지부터 집안일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냈는지 등 사소한 것을 보고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쯤에는 시어머니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에 들어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괴팍해지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들고 정신이 이상한 모습을 보기 싫었는지 매일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했고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은 홀로 병들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돌봐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었고 아이 또한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혼을 하기가 좋은 시기가 된 것이었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복수의 시기가 도래해 왔음에도 저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고민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쯤에는 아이가 먼저 제게 이혼을 하라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게 되면 나는 꼭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랑 엄마가 왜 이혼을 한다고 그래?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엄마가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리고 아빠가 엄마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도 있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니? 아빠 핸드폰이 게임하기 좋은 최신형이라서 그걸로 내가 몰래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떤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러면 엄마도 이혼 가능한 거 아니야? 아들은 남편과 불륜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이미 사진으로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놀랍게도 남편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러 왔더군요. 딸을 하나 두고 있는 여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가며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동안 밖에 싸돌아다니며 지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저는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주부로 일해온 세월이 10년이 넘는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면서 기여한 바가 많은 것,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등의 귀책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을 하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속아서 결혼을 한 상황이었으니 저는 더 거리낄 것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아이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제게 애원을 했지만 저는 그간 참아왔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7억을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 사업하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건물이며 땅이며 당신한테 많이 물려줬던 거 알고 있어. 자기처럼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없다며. 당신이 매일 자랑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재산 수준도 파악 못하고 있을까 봐. 너 일부러 이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너 속여서 결혼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 아니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이혼하는 건데. 내가 복수를 하는 거든 아니든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진즉에 이혼을 하든지 하지 그랬어. 이러지 말고 우리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 나 정말 잠깐 실수한 거고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로 헌신할게. 아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 응? 당신이라는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인생 편하게 살면서 노력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오죽하면 초등학생인 애가 아빠랑 이혼하라고 말하겠어? 남편으로서도 아이 아빠로서도 당신만큼 최악인 인간은 없을 거야. 이게 늙어 빠진 년 이제까지 먹이고 입혀줬더니 말을 막 하네. 너 미쳤냐? 이혼 도장 확실히 찍기 전까지 그래도 내가 남편이야, 남편. 앞으로 시어머니 혼자 모실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나한테 미리 힘 빼지 마. 치매 걸려서 벽에 똥칠할지도 모르는 분이니까 돈 절약하면서 살고. 야, 헤어질 마당에 저주 퍼붓는 거냐? 내가 너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해? 계속해봐. 지금 이미 저지른 거에 협박죄까지 얹으면 아주 재밌어지겠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여 등을 인정받아 많은 재산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인해 날린 세월이 아깝기는 하지만 엄마를 누구보다도 위할 줄 아는 아이를 홀로 기를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보상이었죠.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 역시도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더군요. 탈모에 배가 나온 남편을 그 여자도 진심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인지 이런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이혼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뒤 남편은 술에 만취해 제게 하소연하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안,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머저리 등신같이 굴었는지 이제 알았다.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끊기나 해. 이제 법적으로 당신이랑 나랑은 아예 남남인 거 알고 있지? 우리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애도 아빠가 많이 그리울 거고.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밖에 싸돌아다니던 아빠를 좋아할 애가 있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도 술 마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가 당신 데리고 오라면서 그릇 던지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잠깐 돌봐보니까 치매인 엄마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겠더라. 간병인이라도 쓰든지 말든지 내가 왜 그 사실까지 알아야 해? 잊었나 본데 나 이제 완전히 남이라니까? 미안한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딱 3달만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될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친 일이 있어서 합의금으로 나갈 돈이 있어서 그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간 위자료며 잠깐 데리고 놀던 여자한테 나간 돈이며 이제 쪼달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믿고 투자했던 사업은 사기꾼 때문에 돈만 날리게 됐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상황이라고.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쪽도 당할 만해서 그런 거라며. 당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야, 지금 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하다못해 1억이라도 보내주든가 그런 말이 나와야 할 타이밍 아니냐고. 이게 누구 은혜로 지금처럼 넉넉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빚고기나 하고 있어.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나는 말이지,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하고 시어머니 돌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걸 이제야 갚아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여보, 제발 나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다. 당신도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어?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보세요, 아저씨.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돈도 없는 댁한테 관심 없거든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 꿇고 당신한테 빌게. 제발. 차단할게. 앞으로 또 이렇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은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뒤로도 제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시어머니가 벽에 똥칠을 한다거나 저를 데리고 오라며 호통을 친다거나 하는 일은 너무 들어서 지겨울 정도였죠. 사람을 쳐서 합의금을 물게 된 일이 사실은 음주운전 때문이었음을 얘기하는 등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도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남편이었던지라 그런 모습이 불쌍하게 보일 법도 한데 본인의 업보대로 죗값을 치르는 느낌이라 전혀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제로 신고를 했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전혀 오지도 않아 현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또 누굴 만나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를 잘 기르며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쭉 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